논란이 좀 묘하게도 이 병역 비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불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병역 비리 부분의 어떤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징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만 가능한 문제인데 이걸 군가산점 문제로 딱 부활 문제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공격의 화살이 항상 여성한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비껴가는 그런 좀 여성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차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법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께서는요? 이번에 병무청에서 병력 비리 이 문제 때문에 다시 군 가산점을 이제 들고 나온 형식을 취했는데 좀 듣기가 좀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이 병무청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김 교수 얘기했지만 병력 비리 문제하고 군 가산점 문제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병력이 왜 신성시 되지 않기 시작되느냐. 가진 자, 배운 자들, 언론사 사장 아들, 재벌 아들, 장성 아들, 정치인 아들 전부 다 군에 안 가고 없는 사람만 군에 가라. 힘없는 사람만 군에 가라.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병력이 신성시 되지 않고 그래서 병력 기피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군에서 지금 복무하는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힘 가진 사람들은 군에 안 오는데 더 나아가서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 바둑이 잘 둔다. 이래서 군역을 면제를 하는 것을 혜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에서. 신성한 임무인데 그게 왜 혜택입니까? 그 감격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하는 장면이 TV에서 공공연하게 보이는데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대에 가서 3년 섞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걸 대통령을 나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군정 하나만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남녀의 문제나 혹은 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예.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자는 하나의 그런 문제입니다. 예. 조금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가산점제 자체가 어떤 위헌적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현재 결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필요하다. 근데 그 보상은 필요한데 다른 분야의 어떤 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어떤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의료보호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보상책을 마련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예. 호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99년 이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이나 승진 부분도 제대군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시험 응시 연령을 이제 복무 기간만큼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치유를 한 거죠. 네. 치유를 좀 했고, 근데 그거 말고 좀 돈이 들어가는 어떤 보상책은 거의 사실은 정부가 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정부가 좀 무사안일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헌재 결정문은 사실 검과 옥죄는 아닙니다. 시대 상황과 국민 감정, 여론이 바뀐 데 따라서 언제든지 헌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 전제된 부분이 이제 큰 줄기가 5줄기인데 첫 번째 줄기에 전제를 하나 해놨어요. 국방의 임무는 신성한 임무니까 이 병력으로 갔다 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나는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이게 무슨 종교 국가도 아니고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리고 희생만 요구하는 그런 신성한 임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어떻습니까? 39조 1항의 국방의 임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력법 3조 1항은 남자만 군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굳이 따지자면 11조에 평등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별이나 혹은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군대 가는 병기법 3조 1항은 명백히 이게 평등권 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을 분명히 위반한 겁니다. 이 신성한 의무라고 전제를 한 것 자체가 헌재가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나중에 가면 제가 늘 비판을 합니다만은 평등권을 비례적 평등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산술적 평등으로 해석한 그런 오류가 있다. 이 철학적 오류입니다. 나 이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너무 좀 심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부분이 남자는 군에 가고 대부분이 여자는 군에 안 가니까 결과적으로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만 가산점 주는 것이 남성에 대해서 그 성적인 혜택으로 본 거죠. 차별이다. 여성이 이제 차별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끝낸 남녀의 문제로 이끌고 간 것이 바로 헌재 아닙니까? 물론 이 소송을 그 헌재 위원 제소를 한 분도 여성분들이고 또 이렇지만은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남녀의 문제로 볼 것이냐,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오류가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발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적어도 3가지 정도 이상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신성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우리를 병영국가로 이렇게 인식한다든지 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이 헌재 결정문 아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일단 말씀 예, 주시죠. 아니 제가 이게 시청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네. 이게 그 결정 요지에 보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래 나옵니다. 네, 이 신성한 의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 교수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싶은 건데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여성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다시 군가산점을 지금 10년 만에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건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자체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2% 내리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교에서- 한마디만 보충점을 그 부분이 드리면요. 남의 왜냐하면 권익 침해는 전제가 공동체가 합의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런 저도 지역 그러니까. 균형 그렇죠. 그런 입시 전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1차적인 단계에서는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헌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균형 입시 전형이라는 것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행을 했었어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허용된다고 해서 전제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좀 더 중요한 얘기 합시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군에 2년 갔다 오는 것이 과연 희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그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남윤순 씨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군 가산점이. 아니, 그 특별한 희생을 예. 인정하는데 지원책을 달리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는 잠깐만요.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또 지금-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방법이 보면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말씀 취지를 잘 지난번에 이해하시면- 헌재 결정문 자체가 이 희생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받는 겁니다. 이 지난번에 헌재 결정문 쓴 분이 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야, 왜 이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잠깐만요. 있습니다. 왜 이게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예컨대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성들은 군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수혜적 차별 아닙니까 그게? 수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여성이 군에 안 가는 것은 수혜적 차별이죠. 대만 같은 데서는 그 젊은 여성들에게 50만 원 정도의 국방세를 거둡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죠. 그리고 가령 초등교원에게 최우선적으로 제대군인을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군 가산점 이미 합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역시 공무단임권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과 우리나라 헌재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군 가산점을 보는 시각은 그 사회의 당시에 그 공통 분모를 이루는 공감대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군대 2년 갔다 오는 것이 희생이냐 아니냐? 예.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나는 그거 정말 이상하게 볼 겁니다. 예. 그 희생이라면 그럼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군 가산점 외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면 찾아. 어쨌든
이게 징병제라고 하는 그런 예. 제도 하에서 또 남성만이 가도록 병역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상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거기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보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경쟁 사회가 더 치열해지면서 갖게 된 상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뭐 호봉이든 아니면 승진이든 아니면 연금이든 아니면 뭐 취업 연계 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좀 예산을 들여서 예. 그 제대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병역법 3조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또 다시 위헌 다툼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어떤 제대군인이 한 분이 제기를 하셨죠. 이것이 예. 어떤 남성 차별이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또 헌법재판소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 제도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여성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무조건 다 징병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럼 군대를 지금보다 고부로 키우는 게 맞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예. 이따가 그러니까 좀 다른 맞아 차원의 나누겠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여성이 뭐 군대 안 가려고 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회 어떤 병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좀 더 군사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문제라는 잠깐만요. 거죠. 남자만 군에 가는 문제를 엮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헌재 결정문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헌재 결정문을 얘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문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자가 군에 가고 대부분의 여자가 군에 안 가니까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만 가산점 주는 것이 헌재 결정문을 그렇게 써놓고 그 당시에 그 연구관 하셨던 분이 왜 자꾸 남자고 여자고 엮느냐고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한 가지 지금 쟁점. 자꾸 잠깐만요. 군에 가서 고생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상실이에요. 젊은 친구가 한참 공부를 하는 와중에 주로 대학교 2, 3학년 때 군대 가서 2년이면 딱 2년만 갑니까? 가기 전에 6개월 갔다 와서 6개월 하면 거의 3년입니다. 시간에 상실 없는 병력 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 시간의 상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출발이 그만큼 늦어지고 공부가 중간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헌재 결정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교수님처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군대 없애버리거나 안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다 군대 다 가거나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말로 우리 그 국방계획 2020 보면 사병이 30만으로 곧 줄어듭니다. 지금 나는 그 문제도 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군에 가는 사람과 군에 안 가는 사람들의 위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걸 가령 군 가산점도 부여를 안 하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지난번 99년도 결정이요. 이 결정문을 보면 어떻게 되면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뒤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상실이라든지 그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호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응시 예. 그거를 늦춘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헌재가. 네, 그것도 현재 맞습니다. 결정 자체 네. 굉장히 합리적 근데 결정입니다. 아마 그 교수가 약간의 불리하겠는데 이거는 또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군 가산점 법안 자체는 옛날처럼 5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취득한 점수의 2.5%, 3% 정도를 가산을 해주는 건데 그나마도 전체 인원의 20%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도 3회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거요. 지금 옛날에 이 당시에 헌재 결정문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압니까? 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어 공무원 같으면 30%가 목표다. 네. 이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일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괜찮다는 것이 바로 같은 결정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구급 공무원 합격이 여성의 60%, 군필자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헌재 결정문의 취지에 맞추자면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군 가산점을 당연히 하필이 나오겠죠. 이 헌재 결정문 취지대로라면 지금 군필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평균 합격 연령이 24세를 조금 넘습니다. 7급 공무원 하더라도 평균 합격 연령이 한 27세가 되는데 9급 공무원은 옛날에는 여성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채용 목표제까지 됐는데 이 군 가산점을 폐지를 하고 지금 여성이 합격 숫자가 60%를 상회합니다. 군필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구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58%고요. 그 60%죠. 그다음에 그 군필 남성이 32%입니다. 예. 2%인데요. 여성 채용 목표제는 어느 한 성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성을 침해서가 아니고 추가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
그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혜택은 남성도 다 보는 제도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필자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당한 그것을 대우를 받는 결과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구급 공무원의 경우에 그 부당한 아니, 결과는 잠시만요. 그거는 실력대로 예. 해서 간 거죠. 알겠습니다. 부당한 전에 부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실력대로라고 더구나 해석하십니까? 그쵸, 실력대로 해서 다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남들 시험은 공무원 아니 남들 2년 동안 시험을 공부하는 동안 시험을 2년 보는 동안 동안은 전방에서 뺑뺑이 그거는 돌고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등하게 해야 그런데 되는 그걸 거고요. 가지고 근데 우선 구급 공무원에서 여성이 60%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큰일이죠. 왜 큰 일입니까? 아니 뭐 옛날에 여성의 숫자가 저는 적을 때 여성에서 70%도 될 수 큰일이라고 있고 얘기했지 80%도 않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60년 동안 남자가 거의 90%, 80%, 70% 차지해 왔었죠. 구급 공무원이라도 이제 겨우 이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절반이 넘습니다. 7급은요. 네, 7급은 여성이 해도 30%고요. 58%밖에 남성이 안 되네요. 60%예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그 얘기를 되나요? 하셔야죠. 7급은 합격 연령이 27세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하는 기간이 이미 제법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를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군필자가 가산점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응시 그 부분은. 연령을 다 늦춰줬잖아요. 남성들 같은 그런데 경우는 다 응시 연령을 구급공무원은 지금 늦춰줬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혹시 헌재 결정에서 그러니까 차별 취급의 어떤 비례성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2%를 하게 되면. 근데 그때 그 차별 취급의 어떤 비례성 이전에 따졌던 부분이 이 차별이 정말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여성 그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차별 철폐 협약 이런 어떤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비례성의 문제 이전의 원칙적인 문제에서 이미 이것은 위헌성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2%로 줄인다 하더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은 그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필 남성이 54.9%가 이제 원래 적용되기 2% 적용되기 이전에는 이제 그 합격이 됐었는데요. 이게 68.1%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성은 31%였는데 그것이 21% 떨어집니다. 그럼 10%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까 뭐 소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도 군필 남성이 그 30.9%였다 44%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여성 같은 경우는 58%였다 49%로 떨어집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여기는 물론 미필 남성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여전히 굉장히 어쨌든 심대한 차이가 침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그거는 2%로 줄이고 그다음에 범위를 20%로 적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침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고 아주 좋은 표를 갖고 오셨는데요. 글쎄 숫자를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구급에 있어서 여성의 83명이 손해를 봅니다. 83명. 예? 사실은. 예? 우리 전 여성 중에서 83명,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가 구급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다들 얘기하셨죠. 전 남성 중에서 그러니까, 83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그 다른 게 얘기는. 아니라 이게 상징적으로 서로 중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그 가능성 주장.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남성들의 주장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여성계 내에서 그래 저 정도는 감수하자. 여성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걸 국가가 책임지면 여성계가 왜 감당해야 아니죠. 됩니까? 여성과 그 남성이 이유를 같이 좀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국가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여성계라는 것은 다른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국가 전체에서 어쨌건 현실적으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일부분들이 요 정도는 좀 감내해 주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아니, 권리를 그래서, 침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바꿔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죠.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는 혹은 내가 장애자다. 이거는 군대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병역법 개정할 때 다시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상황을 같고. 만들어 놓고 이제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시험에 대해서 열심히 현지 공부하죠.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좀 하사관 나중에 지원도 되고 시험 동안 가능합니다. 다 하사관 가능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가능하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아까 그 국어 공무원에 가장 심리하게 부딪히는 게 지금 당장 그 2% 가산하니까 여성이 50%로 줄죠. 합리적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 되죠. 여자가 50% 됐으면 됐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여자가 왜 손해보느냐 그랬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회에서 제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않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는데 여자는 군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여자가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을 군대 안 하십니까? 가는 게 여자의 내가 늘 잘못인가요? 얘기하지만 네? 2년 공부하면 자기 취득점수의 2% 정도 더 못합니까? 아니, 2년 동안, 남자들 군에 가는 동안에 자기 공부하는데 그 2%를 더 못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야 여자 되나요?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남자만 왜 그럼 손들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 80명이 아니라 8명이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균형으로 대학 입시를 뽑으면은 다른 지역에는 산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그것이 맞거든요. 반드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 얘기죠. 제 말은 그걸 사회에서 감내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그 사회가 국가가 다른 입법 정책적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아니, 왜 굳이 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성 고용에 지금 형태가 없었습니까?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 50%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남녀 고용 지수가 그건 110입니다. 맞습니다만 굉장히 낮은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상황 고려 없이 아까도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왜 여성 남성도 고용 희생을 하라고 열악합니다. 합니까? 자, 예. 그 결국은 뭐 취업률이 100%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뭐 군에 100% 다 가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같은 이스라엘처럼 얘기가 되겠죠. 예. 이스라엘은 남자가 3년 가고 여자가 2년 갔거든요. 예. 문제가 되니까 2년 6개월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해보죠. 공이 2년 6개월 갑니다. 그 그런 식으로 하면 논의 아무 문제 순서를요. 없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아닙니다. 우선 아닌가요? 예. 예. 현역 복무 중에 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제대 후에 6개월 내에 공직 시험에 응시했을 때 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아, 그 최우선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대만하고 비슷하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잘못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모병제인데요. 공무원의 30%, 국방부 산하기관 50%를 군 제대자를 채용한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모병제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거기서 소방 공무원은 100%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군제대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제대군인 지원법에 보면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특수직종에 대한 우선 취업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 사회 잠깐만요. 예. 마저 말씀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 가산점 제도 굉장히 그 세밀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있어서 주하고 연방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주하고 연방이 대부분 대상자를 좀 세밀하게 규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2차 대전, 1차 예. 그때부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혜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전시 근무나 전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게다가 지원병제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미국에서는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이런 조항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처럼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공무단임권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을 때도 공무단임권을 공평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그게 위반됐다 해서 매사추세츠 주 대부분에서 문제 감토했고 연방 대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나왔죠. 저는 최소한 번역문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문을 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요한 거를 저희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어떤 채용제도 자체가 80% 이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충원을 하고요. 20%만이 필기시험을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가산점을 적용하는 건 1차 시험이 다 통과된 다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더구나 이제 이 가점 비율도 그 참전군인은 이제 그 전쟁의 예. 참전입니다. 그건 5점이고 그다음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채용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도 예. 사실은 미국 예를 하도 많이 드시길래 저희 저 여성계에 계신 분이 미국의 사례를 최근 사례를 가서 이걸 취재를 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확인했습니다. 자꾸 예. 연방에서 규정하고 연방 규정은 역대 미국 국방 사례를 쫙 해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예컨대 언제 전쟁 때 참전한 사람, 언제 전쟁 때 참전한 사람, 그다음에 언제는 180일 이상 근무하고 또 어디에 연결된 사람. 예컨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180일 근무 조건을 안 채워도 됩니다. 예. 그렇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180일 해외 근무, 전지에서 근무했을 때는 다 포함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군인들이 1년의 예컨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1년 정도 군에 갔다 오는 그걸 넘어서서 180일 같으면 1년 6개월 아닙니까? 훈련 기간을 빼고 180일 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가산점 혜택을 주 공무원에서는 다 받습니다. 아니 저는요 여기서 이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병사들도 아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군대는 뭘 먹고 사는지 압니까? 짬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짬만 먹고 살면 못 삽니다. 병사들이 먹고 사는 건 사기 먹고 삽니다. 그래서 흔히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숫자 얼마 안 되는 걸 우리가 군 가산점 제도를 끝까지 도입하자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상징적인 조치가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자기가 거기에 설령 해당이 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기를 올려주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 가산점 제도를 꼭 받아들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예산에 적게 드는 보상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은 군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걸 자꾸 공무원만 자꾸 하는데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에도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군인을 보는 시각부터 바뀝니다. 예. 왜 군인을 주고 자꾸 뭐 군발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사회에 사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적인 큰 문제예요. 물론 그렇죠. 아닙니까? 물론 네. 근데 그건 그래서 내가 권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문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 사기 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셨네요. 왜냐하면 국방위원회 그 의원들은 다 군 사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네, 군 당연한 사기가 얘기죠. 왜 떨어졌습니까? 군 사기가 왜 군 사기가 왜 떨어졌는데요? 떨어졌습니까? 뭐 구대에다 이번에 떨어졌습니까? 왜그 병역 비리 문제 터지면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여기서 사실 군 사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군대 복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이게 가산점이 있으면, 가산점에 상징적인 거 준다고 해서 군사기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실제로 그 사기가 떨어진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안 보고 외면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비리는 앞으로 우리가 수준이 그 사회 문제 수준이, 해결해야죠. 사회 수준이 올라가면 그 시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의 눈이 높아지고 예. 시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전화를 좀 받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신지요? 예, 저는 사당동에 사는 대학교 4학년 변영경이라고 합니다. 예,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일단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아, 제- 찬성하세요? 예, 찬성합니다. 예, 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우선 남녀 성별을 떠나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2년여의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군 가산점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여성, 장애인은 불가피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남성들도 무척 많습니다. 예. 예, 또한 또 우스갯소리로 취업 준비생들은 토익 적금을 들었다고 할 만큼 누구나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예. 열심히 공부한 만큼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취업에 플러스 요인이 되듯이 2년의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얼마든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 남성이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라고 해서 똑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특전사나 장교 출신 혹은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할 경우, 공익근무원으로 군복무를 할 경우 등을 따져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군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또한 군사기에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대를 가는 2년이 내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 이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한 가지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군복무를 함으로써 인생의 많은 경험도 쌓고 예. 더불어서 취업에 가산점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군사기 역시 훨씬 좋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군필자라 하더라도 예, 차등을 둔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그게 임의적으로 이게 정하신 모양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뭐 군대에 대해서 체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러시겠죠. 예. 저희가 뭐 보충역, 형역도 해서 현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예.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노력 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지급한다면 예. 이 또한 얼마든지 변별력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주 뭐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제도를 모두 알겠습니다. 반대할 거라고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여학생이시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실지 안 보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그 주변에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여학생 중에. 예, 여학생 중에서도 뭐 이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하지 않고 저처럼 뭐 차등 지급을 가산점을 지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또 예. 여학생은 그 시간만큼 다른 노력을 해서 그 가산점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더라고요. 예. 또 아닌 분들도 많이 예, 계시니까요. 물론 저랑 생각이 예. 다른 여학생들도 많을 거고요.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누구신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정아라고 하고요. 예. 예,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현재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나중에 저희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군복무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 찬성하지 않는 거는, 일단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여자는 원치 않으면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지만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는 번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남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는 게 어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군 가산점을 주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신 어떤 2년 동안의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2008년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성 학자 중에서 이제 이것은 남성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방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실제로 현재 병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되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군대의 어떤 환경 자체가 여성들이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입법 정책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여성들을 징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성 쪽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군에 대한 감축을 주장해왔거든요. 군 병력이 우리의 물론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런 긴장 상황이 있긴 하지만 국방 개혁 안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점점점 군 인력을 한 30만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 복무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단축해 나가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 징병제로 해서 남자 여자가 다 가는 거는 암만 그거에 대한 어떤 평등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그러면은 지원제, 그러니까 지원하게 그러니까 되는 지원제로 것이죠. 이제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그 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선택이죠. 선택을 할 때는 그때는 남자 여자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군대 제도 자체가 징병제가 아닌 다른 거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여성의 참여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징병제 저는 하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솔직히 가산점제 5점 줄 테니까 군대 갈래? 가산점 안 받고 군대 안 갈래 그러면 다 안 가는 쪽입니다, 솔직히. 가산점으로 출발해서 얘기할 아니,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제 말은 다른 게 군대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문제죠. 그럼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 군대 안 가고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래? 예? 예를 들면요.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래? 아니면은 군대 갔다 와서 1,000만 원 받으려 해도 제 같으면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 사람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안보 환경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남성들에 있어서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여성들도 원하는 경우에 지금은 부사관 이상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계에서도 자꾸 확대해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성들도 병사에도 지원할 수 있게,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의무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병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만약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윤순 씨 하신 말씀을 조금 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국방개혁 2020 시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430만 간부를 15만으로 줄이고 하겠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보병이 깃발 꽂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평소에는 훈련만 하다가 한 번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이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거든요. 우리 지금 휴전선 밑에 1, 2차 방어선을 유지하는데도 20개의 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5만 이하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사병을 30만으로 줄이겠다.
아니 잠깐만요. 2050년인가 이런 뭐 탁상 굽는 징계를 했는데 지금 북한에 예컨대 뭐 이 지금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노동사모 미사일 600개도 좀 막을 MD 체제도 없는데 무슨 우리 국방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아까도 어느 정치자가 이게 여성의 출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얘기가 오늘은 뭐 주로 그 토론의 대상에 안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참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에 대한 의무죠. 또 한편 뭡니까? 개인의 권리 아닙니까? 출산의 기쁨이 여성의 첫 번째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병력 문제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여성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여성계는 그렇게 비교 안 합니다. 여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니, 과거에. 안 합니다. 그런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징병제에 무슨 여성 또 활용하자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그 헌법학자들은 현재 병력법 3조 1항 남자만 군에 가는 것이 이거는 헌법 그 평등권 헌법 제11조에 분명히 위반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반대 학설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평등권 위반이고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그 특전사를 비롯한 몇몇 그 전투부대 그리고 또 나머지 정부들을 비롯한 그 보병 뭐 몇몇 장교 그리고 하사관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여성을 그 병사로 받아들여서 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이건 여성도 일정 부분은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김 박사 얘기대로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만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예컨대 대체 복무제를 도입을 해서 여성들은 사회봉사제도를 뭐 2년 정도 아니면 2년 과하면 1년 정도도 수행을 하고 그 여성분들에게는 군 복무와 같이 대우를 해서 예.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무의 공평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글쎄 대체 복무제는 재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치매 병원만 하더라도 인력이 예.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요, 저쪽에 뭐 내가 특정 이름을 제가 들 수는 없는데 아주 정박아 시설 이런 데 보면 정말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 보면 대학교 나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차비만 받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여성 인력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뭐 양로원을 비롯해서 아니면 아닌 말로 거리에 청소라도 해서 한다면 그걸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대체 복무제로 도입을 해서 모든 여성한테요? 뭐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그 신체 건강한 예. 그리고 뭐 충분히 거기에 근무하기에 적합한 인력들을 그것도 예.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는 군 병역 의무가 아니라 어쨌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남자고 여자고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꼭 남자는 군대만 가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도가 열린 상황에서 그 기간을 어쨌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형태든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한테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성, 남성 가리자고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뭐 일론을 한다라든가 그 제도를 우리나라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사회복무제도 저희도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가 문제였냐면 그 수요처가 이게 개발이 안 됩니다. 수요처가 개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그러면은 그냥 무료 인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공공 서비스를 무조건 다 그럼 대체 복무해라. 그것도 저희도 진작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 문제도 그렇고요. 지원자에게 한해서. 아니죠. 근데 과연 몇 사람이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왜 문제가 저는 젊은 되냐면 여성 5%도 지원한다고 그 생각합니다. 문제가 왜 제기됐어요? 가산점을 골고루 주자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역으로 출발합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 가산점을 어떤 주겠다. 사회복무자가 너희들 대체복무 필요하냐? 해라 했을 때 대체복무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제가 지금 거꾸로 남자도 군대 왜 거꾸로 가서 얘기를 고생하고 하냐, 오는데 그 왜 2.5% 그 가산해 거꾸로 고생하고 오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고생한 얘기하지 다 지원으로 않았습니까? 말씀하셨는데 김 박사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헌재 결정문에 여자는 아닌 말로 여자나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군 가산점을 못 받게 보호세가 되어 있다는 그와 같은 취지의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근데 대체 복무제든지 뭐 군대 징병이든지 이게 지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놓으면 최소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이에요. 차라리 병역법을 근본적인 정비를 해결이 안 하는 된다는 거죠. 것이죠. 아니 그래서 병역법을 정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이 저도. 그러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 병역법을 개정하고 나서 예. 현실적으로 여자를 징병할 대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위헌 판결을 이제 헌재가 곧 내릴 거니까 그거에 예. 따라서 법을 정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헌재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차별을 주도록 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본회의까지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 2.5%는 너무 적습니다. 그건요, 가산점 갖고 그 명색이 국회에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려면 최소한 5%를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자기가 얻은 점수의 5%를 유지를 해야죠. 예. 그래서 2.5%가 뭡니까? 그 뭐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자꾸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상징적인 소수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지금 많이 이제 생각나는 것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칠 생각은 없고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이런 소규모 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소수에만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게 되면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2년 동안 군복무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투자 기회가 상실된다든지 수익이 상실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김 박사님, 근데 김 박사님이 참 큰 착각하시는데 공무원 시험 안 치는 제대 군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 가산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적극적으로 다 찬성합니다.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이건 해결하느냐 본인의 이 사기의 말이죠.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본인을 어떻게 본인을 우리 사회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찬반만 하는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보상방을 바로 물어봤으면 그렇게 했다거든요. 답안 자, 나왔죠. 알겠습니다. 네 분.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논의가 또 중요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개만 해주시고 예, 끝낼까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금 크레딧을 6개월에서 복무기간까지 다 연장해 주는 거 올라가 있고요. 예, 좀 아까 우리 저 시청자들도 그다음에 말씀하셨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도 지금 개정안해서 지원금 주는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좀 논의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여학생 중에. 예, 여학생 중에서도 뭐 이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하지 않고 저처럼 뭐 차등 지급을 가산점을 지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또 예. 여학생은 그 시간만큼 다른 노력을 해서 그 가산점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또 아닌 분들도 많이 예, 계시니까요. 물론 저랑 생각이 예. 다른 여학생들도 많을 거고요.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누구신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정아라고 하고요. 예. 예,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현재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나중에 저희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군복무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찬성하지 않는 거는 일단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여자는 원치 않으면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지만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남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는 게 어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군 가산점을 주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신 어떤 2년 동안의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2008년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성 학자 중에서 이제 이것은 남성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방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실제로 현재 병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되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군에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군대의 어떤 환경 자체가 여성들이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입법 정책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여성들을 징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성 쪽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군에 대한 감축을 주장해왔거든요. 군 병력이
우리의 물론 남북관계라고 하는 이런 긴장 상황이 있긴 하지만 국방개혁안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점점점 그 군 인력을 한 30만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 복무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단축해 나가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뭐 그 징병제로 해서 남자 여자가 다 가는 거는 암만 그거에 대한 어떤 평등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그러면은 지원제, 그러니까 여자 지원하게 그러니까 해주자는 지원제로 이제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그 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선택이죠. 선택을 할 때는 그때는 남자 여자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군대 제도 자체가 징병제가 아닌 다른 거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여성의 참여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징병제 저는 하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지금도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솔직히 가산점제 5점 줄 테니까 군대 갈래? 가산점제 안 받고 군대 안 갈래 그러면 다 안 가는 쪽입니다, 솔직히. 가산점으로 출발해서 얘기할 아니,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제 말은 다른 게 군대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문제죠. 그럼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 군대 안 가고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래? 예? 예를 들면요.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래? 아니면은 군대 갔다 와서 1,000만 원 받으려 해도 제 같으면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군대 안 갈 사람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안보 환경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남성들에 있어서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여성들도 원하는 경우에 지금은 부사관 이상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계에서도 자꾸 확대해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성들도 병사에도 지원할 수 있게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의무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병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만약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윤순 씨 하신 말씀을 조금 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국방개혁 2020 시한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430만 간부를 15만으로 줄이고 그거 하겠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보병이 깃발 꽂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평소에는 훈련만 하다가 한 번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이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거든요. 우리 지금 휴전선 밑에 1, 2차 방어선을 유지하는데도 20개의 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45만 이하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사병을 30만으로 줄이겠다. 이런 잠깐만요. 2050년인가 이런 뭐 탁상 공론 징계를 했는데 지금 북한에 예컨대 뭐 이 지금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노동사모 미사일 600개도 좀 막을 MD 체제도 없는데 무슨 우리 국방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아까도 어느 청취자가 여성의 출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얘기가 오늘은 뭐 주로 그 토론의 대상에 안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에 대한 의무죠. 또 한편 뭡니까? 개인의 권리 아닙니까? 출산의 기쁨이 여성의 첫 번째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병력 문제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여성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여성계는 그렇게 비교 안 합니다. 여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니, 과거에. 안 합니다. 그런 그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징병제에 무슨 여성 또 활용하자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그 헌법학자들은 현재 병력법 3조 1항 남자만 군에 가는 것이 이거는 헌법 그 평등권 헌법 제11조에 분명히 위반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반대 학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평등권 위반이고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그 특전사를 비롯한 몇몇 그 전투부대 그리고 또 나머지 정문부대를 비롯한 그 보병 뭐 몇몇 장교 그리고 하사관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여성을 그 병사로 받아들여서 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이건 여성도 일정 부분은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김 박사 얘기대로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만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예컨대 대체 복무제를 도입을 해서 여성들은 사회봉사제도를 뭐 2년 정도 아니면 2년 과하면 1년 정도도 때문에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자체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가 아니, 않습니다. 그러면 2% 내린다 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대학교에서- 한마디만 보충점을 그 부분이 드리면요. 왜냐하면 남녀군의 심의는 아니에요. 전제가 공동체가 합의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런 저도 지역 그러니까. 균형 그렇죠. 그런 입시 전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1차적인 단계에서는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헌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균형 입시 전형이라는 것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행을 했었어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허용된다고 해서 전제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우리 좀 더 중요한 얘기 합시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군에 2년 갔다 오는 것이 과연 희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그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남윤순 씨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군 가산점이. 아니, 그 특별한 희생을 예. 인정하는데 지원책을 달리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특별한 우리 희생이라고 국가가 엄청나게 보지 않아도 희생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또 지금-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방법이 보면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말씀 잠깐만요. 취지를 잘 지난번에 이해하시면- 헌재 결정문 자체가 이 희생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받는 겁니다. 이 지난번에 헌재 결정문 쓴 분이 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야, 왜 이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잠깐만요. 있습니다. 왜 이게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국방의 임무를 지는데 예컨대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성들은 군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수혜적 차별 아닙니까 그게? 수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임무를 지는데 여성이 군에 안 가는 것은 수혜적 차별이죠. 대만 같은 데서는 그 젊은 여성들에게 50만 원 정도의 국방세를 거둡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죠. 그리고 가령 초등교원에게 최우선적으로 제대군인을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군 가산점 이미 합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역시 공무단임권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과 우리나라 헌재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군 가산점을 보는 시각은 그 사회의 당시에 그 공통 분모를 이루는 공감대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군대 2년 갔다 오는 것이 희생이냐 아니냐? 예.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나는 그거 정말 이상하게 볼 겁니다. 예. 그 희생이라면 그럼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군 가산점 외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면 어쨌든 이게 징병제라고 하는 그런 예. 제도하에서 또 남성만이 가도록 병역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상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거기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보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경쟁 사회가 더 치열해지면서 갖게 된 상실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뭐 호봉이든 아니면 승진이든 아니면 연금이든 아니면 뭐 취업 연계 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좀 예산을 들여서 예. 그 제대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병역법 3조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또 다시 위헌 다툼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어떤 제대군인이 한 분이 제기를 하셨죠. 이것이 예. 어떤 남성 차별이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또 헌법재판소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 제도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여성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무조건 다 징병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럼 군대를 지금보다 고부로 키우는 게 맞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예. 이따가 그러니까 좀 다른 맞아 차원의 나누겠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여성이 뭐 군대 안 가려고 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회 어떤 병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좀 더 군사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문제라는 잠깐만요. 거죠. 남자만 군에 가는 문제를 엮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헌재 결정문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헌재 결정문을 얘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문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남자가 군에 가고 대부분이 여자가 군에 안 가니까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만 가산점 주는 것이 헌재 결정문을 그렇게 써놓고 그 당시에 그 연구관 하셨던 분이 왜 자꾸 남자고 여자고 엮느냐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쟁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한 가지 지금 쟁점. 자꾸 잠깐만요. 군에 가서 고생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상실이에요. 젊은 친구가 한참 공부를 하는 와중에 주로 대학교 2, 3학년 때 군대 가서 2년이면 딱 2년만 갑니까? 가기 전에 6개월 갔다 와서 6개월 하면 거의 3년입니다. 시간에 상실 없는 병력 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 시간의 상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출발이 그만큼 늦어지고 공부가 중간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헌재 결정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교수님처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군대 없애버리거나 안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다 군대 다 가거나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말로 우리 그 국방계획 2020 보면 사병이 30만으로 곧 줄어듭니다. 지금 나는 그 문제도 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군에 가는 사람과 군에 안 가는 사람들의 위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걸 가령 군 가산점도 비율을 안 하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지난번 99년도 결정이요. 이 결정문을 보면 어떻게 되면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뒤에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의 상실이라든지 그 기간이 어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호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응시 예. 그거를 늦춘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완 방안을 분명 제시를 했습니다. 헌재가. 네, 그것도 현재 맞습니다. 결정 자체 네. 굉장히 합리적 근데 결정입니다. 아마 그 수가 약간의 불리했는데 이건 또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분가산점 법안 자체는 옛날처럼 5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취득한 점수의 2.5% 3% 정도를 가산을 해주는 건데 그나마도 전체 인원의 20%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도 3회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거요. 지금 옛날에 이 당시에 헌재 결정문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압니까? 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어 공무원 같으면 30%가 목표다. 네. 이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일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괜찮다는 것이 바로 같은 결정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구급 공무원 합격이 여성이 60%, 군필자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헌재 결정문의 취지에 맞추자면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군 가산점을 당연히 하필이 나오겠죠. 이 헌재 결정문 취지대로라면 지금 군필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평균 합격 연령이 24세를 조금 넘습니다. 7급 공무원 하더라도 평균 합격 연령이 한 27세가 되는데 9급 공무원은 옛날에는 여성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채용 목표제까지 됐는데 이 군 가산점을 폐지를 하고 지금 여성이 합격 숫자가 60%를 상회합니다. 군필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구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58%고요. 그 60%죠. 그다음에 그 군필 남성이 32%입니다. 예. 2%인데요. 그 여성 채용 목표제는 어느 한 성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성을 침해서가 아니고 추가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 그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혜택은 남성도 다 보는 제도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필자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과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구급 공무원의 경우에 그 부당한 결과는 잠시만요. 그거는 실력대로 예. 해서 간 거죠. 알겠습니다. 부당한 전에 부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실력대로라고 더구나 해석하십니까? 그쵸, 실력대로 해서 다 하는 거죠. 아니 남들 공무원 아니 남들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2년 동안 전방에서 뺑뺑이 돌고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등하게 해야 그러는데 되는 그걸 거고요. 가지고 근데 우선 구급 공무원에서 여성이 60%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큰일이죠. 왜 큰 일입니까? 아니 뭐 옛날에 여성의 숫자가 저는 적을 때 여성에서 70%도 될 수 큰일이라고 있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80%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60년 동안 남자가 거의 90%, 80%, 70% 차지해 왔었죠. 구급 공무원이라도 이제 겨우 이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절반이 넘습니다. 7급은요. 7급은 여성이 30%고요. 해도 58%밖에 안 60%예요. 되네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그 얘기를 되나요? 하셔야죠. 7급은 합격 연령이 27세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하는 기간이 이미 제법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를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군필자가 가산점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응시 그 부분은. 연령을 다 늦춰줬잖아요. 남성들 같은 그런데 경우는 다 구급 응시 연령을 공무원은 지금 늦춰줬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혹시 헌재 결정에서 그러니까 차별 취급의 어떤 비례성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2%를 하게 되면. 근데 그때 그 차별 취급의 어떤 비례성 이전에 따졌던 부분이 이 차별이 정말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여성 그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차별 철폐 협약 이런 어떤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비례성의 문제 이전의 원칙적인 문제에서 이미 이것은 위헌성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2%로 줄인다 하더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은 그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필 남성이 54.9%가 이제 원래 적용되기 2% 적용되기 이전에는 이제 그 합격이 됐었는데요. 이게 68.1%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성은 31%였는데 그것이 21% 떨어집니다. 그럼 10%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까 뭐 소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도 군필 남성이 그 30.9%였다 44%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여성 같은 경우는 58%였다 49%로 떨어집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여기는 물론 미필 남성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여전히 굉장히 어쨌든 심대한 차이가
치매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그거는 2%로 줄이고 그다음에 범위를 20%로 적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치매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 예. 제가 들고 아주 좋은 표를 갖고 오셨는데요. 글쎄 숫자를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구급에 있어서 여성의 83명이 손해를 봅니다. 83명. 예? 사실은. 예? 우리 전 여성 중에서 83명,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가 구급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가드리기 하실 전 남성 중에서 아, 83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그 다른 게 얘기는. 아니라 이게 상징적으로 서로 중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그 가능성 주장.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남성들의 주장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여성계 내에서 그래 저 정도는 감수하자. 여성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걸 국가가 책임지면 여성계가 왜 감당해야 아니죠. 됩니까? 여성과 그 남성이 이유를 같이 좀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국가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여성계라는 것은 다른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국가 전체에서 어쨌건 현실적으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일부분들이 요 정도는 좀 감내해 주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아니, 권리를 그래서 침해하지 아니,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바꿔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죠.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는 혹은 내가 장애자다. 이거는 군대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병역법 개정할 때 다시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상황을 같고. 만들어 놓고 이제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시험에 대해서 열심히 현지 공부하죠.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좀 하사관 나중에 지원도 되고. 시험병 가능합니다. 예, 다 하사관 가능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사병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아까 그 국어공무원에 가장 심리하게 부딪히는 게 지금 당장 그 2% 가산하니까 여성이 50%로 줄죠. 합리적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 되죠. 아, 여자가 50% 됐으면 됐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여자가 왜 손해보느냐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회에서 제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않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는데 여자는 군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여자가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을 군대 안 하십니까? 가는 게 여자의 내가 늘 잘못인가요? 얘기하지만 네? 2년 공부하면 자기 취득점수의 2% 정도 더 못합니까? 아니, 2년 동안, 남자들 군에 가는 동안에 자기 공부하는데 그 2%를 더 못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야 여자 되나요?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남자만 왜 그럼 손대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 80명이 아니라 8명이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균형으로 대학 입시를 뽑으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그것이 맞거든요. 반드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 얘기지. 제 말은 그걸 사회에서 감내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그 사회가 국가가 다른 입법 정책적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아니, 왜 굳이 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성 고용에 지금 형태가 없었습니까?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 50%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남녀 고용 지수가 그건 110입니다. 맞습니다만 굉장히 낮은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상황 고려 없이 아까도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왜 여성 남성도 고용 희생을 하라고 열악합니다. 합니까? 자, 예. 그 결국은 뭐 취업률이 100%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뭐 군에 100% 다 가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같은 이스라엘처럼, 얘기가 되겠죠. 예. 이스라엘은 남자가 3년 가고 여자가 2년 갔거든요. 예. 문제가 되니까 2년 6개월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해보죠. 공이 2년 6개월을 갑니다. 그 그런 식으로 하면 논의 아무 문제 순서를요. 없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가요? 예, 예. 현역 복무 중에 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제대 후에 6개월 내에 공직 시험에 응시했을 때 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아, 그 최우선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대만하고 비슷하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잘못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모병제인데요. 공무원의 30%, 국방부 산하기관 50%를 군 제대자를 채용한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모병제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거기서 소방 공무원은 100%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군제대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제대군의 지원법에 보면요. 중장기 복무 제대군에 대해서도 특수 직종에 대한 우선 취업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 사회 잠깐만요. 예. 마저 말씀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 가산점 제도 굉장히 그 세밀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있어서 주하고 연방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주하고 연방이 대부분 대상자를 좀 세밀하게 규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2차 대전, 1차 예. 그때부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혜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전시 근무나 전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게다가 지원병제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미국에서는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이런 조항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처럼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공무단임권은 일반적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을 때도 공무단임권을 공평하게 그 보장해야 된다는 그게 위반됐다 해서 매사추세츠 주 대부분에서 문제 감토했고 연방 대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나왔죠. 저는 최소한 번역문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문을 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요한 거를 저희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어떤 채용제도 자체가 80% 이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충원을 하고요. 20%만이 필기 시험을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가산점을 적용하는 건 1차 시험이 다 통과된 다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더구나 이제 이 가점 비율도 그 참전군인은 이제 그 전쟁의 예. 참전입니다. 그건 5점이고 그다음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채용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도 예. 사실은 미국 예를 하도 많이 드시길래 저희 저 여성계에 계신 분이 미국의 사례를 최근 사례를 가서 이걸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확인했습니다. 자꾸 그 연방에서 그 규정하고 연방 규정은 역대 그 미국 국방 사례를 쫙 해서 그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예컨대 언제 전쟁 때 참전한 사람, 언제 전쟁 때 참전한 사람, 그다음에 언제는 180일 이상 근무하고 또 어디에 그 연결된 사람. 예컨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180일 근무 조건을 안 채워도 됩니다. 예. 그렇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180일 해외 근무, 전지에서 근무했을 때는 다 포함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군인들이 1년의 근데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1년 정도 군에 갔다 오는 그걸 넘어서서 180일 같으면 1년 6개월 아닙니까? 훈련 기간을 빼고 180일 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가산점 혜택은 주 공무원에서는 다 받습니다. 아니 저는요 여기서 이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병사들도 아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군대는 뭘 먹고 사는지 아닙니까? 짬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짬만 먹고 살면 못 삽니다. 병사들이 먹고 사는 건 사기 먹고 삽니다. 그래서 흔히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숫자 얼마 안 되는 걸 우리가 군 가산점 제도를 끝까지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상징적인 조치가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자기가 거기에 설령 해당이 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기를 올려주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 가산점 제도를 꼭 받아들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예산에 적게 드는 보상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은 군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걸 자꾸 공무원만 자꾸 하는데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에도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군인을 보는 시각부터 바뀝니다. 예. 왜 군인을 주고 자꾸 뭐 군발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사회에 사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적인 큰 문제가 물론 그렇죠. 아닙니까? 물론 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권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 사기 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셨네요. 왜냐하면 국방위원회 그 의원들은 다 군 사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네, 군 사기가 당연하죠. 왜 떨어졌습니까? 군 사기가 왜 군 사기가 왜 떨어졌는데요? 뭐 떨어졌습니까? 구대에다 이번에 왜 떨어졌습니까? 그 병역 비리 문제 터지면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여기서 사실 군 사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군대 복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이게 가산점이 있으면 가산점에 상징적인 거 준다고 해서 군사기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실제로 그 사기가 떨어진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안 보고 외면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비리는 앞으로 우리가 수준이 그 사회 문제 수준이 해결해야죠. 사회 수준이 올라가면 그 시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의 눈이 높아지고 예. 시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전화를 좀 받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신지요? 예, 저는 사당동에 사는 대학교 4학년 변영경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일단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찬성하세요? 예, 찬성합니다. 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남녀 성별을 떠나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2년여의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군 가산점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여성, 장애인은 불가피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남성들도 무척 많습니다. 예. 예, 또한 또 우스갯소리로 취업 준비생들은 토익 적금을 들었다고 할 만큼
누구나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예. 열심히 공부한 만큼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취업에 플러스 요인이 되듯이 2년의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얼마든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 남성이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라고 해서 똑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특전사나 장교 출신 혹은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할 경우, 공익근무원으로 군복무를 할 경우 등을 따져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군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또한 군사기에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대를 가는 2년이 내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 이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한 가지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군복무를 함으로써 인생의 많은 경험도 쌓고 예. 더불어서 취업에 가산점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군사기 역시 훨씬 좋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군필자라 하더라도 예, 차등을 둔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그게 임의적으로 이게 정하신 모양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뭐 군대에 대해서 체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러시겠죠. 예. 저희가 뭐 보충역, 형역도 해서 현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예.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노력 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지급한다면 예. 이 또한 얼마든지 변별력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제도를 모두 알겠습니다. 반대할 거라고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여학생이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실지 안 보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변에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비슷한 생각을 하지. 논란이 좀 묘하게도 이 병역비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불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병역비리 부분의 어떤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징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만 가능한 문제인데 이걸 군가산점 문제로 딱 부활 문제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공격의 화살이 항상 여성한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비껴가는 그런 좀 여성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법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께서는요? 이번에 병무청에서 병력 비리 이 문제 때문에 다시 군 가산점을 이제 들고 나온 형식을 취했는데 좀 듣기가 좀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이 병무청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김 교수 얘기했지만 병력 비리 문제하고 군 가산점 문제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병력이 왜 신성시 되지 않기 시작되느냐. 가진 자, 배운 자들, 언론사 사장 아들, 재벌 아들, 장성 아들, 정치인 아들 전부 다 군에 안 가고 없는 사람만 군에 가라. 힘없는 사람만 군에 가라.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병력이 신성시 되지 않고 그래서 병력 기피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군에서 지금 복무하는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힘 가진 사람들은 군에 안 오는데 더 나아가서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 바둑 잘 둔다. 이래서 군역을 면제를 하는 것을 혜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에서. 신성한 임무인데 그게 왜 혜택입니까? 그 감격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하는 장면이 TV에서 공공연하게 보이는데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대에 가서 3년 섞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걸 대통령을 나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군정 하나만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남녀의 문제나 혹은 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예.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자는 하나의 그런 문제입니다. 예. 조금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요. 이제 이 가산점제 자체가 어떤 위헌적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현재 결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필요하다. 근데 그 보상은 필요한데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어떤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보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그 보상책을 마련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뭐 예. 후보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99년 이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이나 승진 부분도 제대군인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 그 시험을 보는 시험 응시 연령을 이제 그 복무 기간만큼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치유를 한 거죠. 네. 치유를 좀 했고, 근데 그거 말고 좀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 보상책은 거의 사실은 정부가 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10년 동안 그 정부가 좀 무사 안일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헌재 결정문은 사실 검과 옥죄는 아닙니다. 시대 상황과 국민 감정, 여론이 바뀐 데 따라서 언제든지 헌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 전제된 부분이 이제 큰 줄기가 5줄기인데 첫 번째 줄기에 전제를 하나 해놨어요. 국방의 임무는 신성한 임무니까 이 병력으로 갔다 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나는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이게 무슨 종교 국가도 아니고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리고 희생만 요구하는 그런 신성한 임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어떻습니까? 39조 1항의 국방의 임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력법 3조 1항은 남자만 군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 헌법을 굳이 따지자면 11조에 평등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별이나 혹은 종교 기타 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군대 가는 병기법 3조 1항은 명백히 이게 평등권 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을 분명히 위반한 겁니다. 이 신성한 임무라고 전제를 한 것 자체가 헌재가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건 네. 나중에 가면 제가 늘 비판을 합니다만은 평등권을 비례적 평등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산술적 평등으로 해석한 그런 오류가 있다. 이 철학적 오류입니다. 나 이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너무 좀 심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부분이 남자는 군에 가고 대부분이 여자는 군에 안 가니까 결과적으로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만 가산점 주는 것이 남성에 대해서 그 성적인 혜택으로 본 거죠. 차별이다. 여성이 이제 차별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끝낸 남녀의 문제로 이끌고 간 것이 바로 헌재 아닙니까? 물론 이 소송을 그 헌재 위원 제소를 한 분 또 여성분들이고 또 이렇지만은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남녀의 문제로 볼 것이냐,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오류가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발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적어도 3가지 정도 이상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신성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우리를 병영국가로 이렇게 인식한다든지 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이 헌재 결정문 아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거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일단 말씀 예, 주시죠. 아니, 제가 이게 시청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네. 이게 그 결정 요지에 보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래 나옵니다. 네, 이 신성한 의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 교수님. 말씀드리고 보담해 싶은 건데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여성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다시 군가산점을 지금 10년 만에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건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